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조국이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국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과연 발부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부부는 구속하지 않는다. 한 명만 구속해서 가정을 돌보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왜 조국이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조국이는 사모펀드와 아들, 딸의 표창장 비리, 자기가 짜집게 한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운동학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묵비권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해명을 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괘씸하다는 겁니다. 그죠? 개인의 비리도 개인의 비리지만은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살려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조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모두 조국이가 가운데 핵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철이 장영자 이후에 부부가 구속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명박 박근혜 과정에 9년을 갖다가 흩어들어가면서 적폐물을 한 것이죠. 죄가 있으면 벌을 준다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벌을 줬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말이죠. 지금 걸고 넘어간 게 묵시적 뇌물죄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걸고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조국의 사건은 보면 말이죠. 조국의 사건 이퀄 문재인 사건입니다. 이건 문재인 게이트인데요. 문재인도 묵시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하여튼 묵시적으로 흘려 들어가고 또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조국이가 요번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직권남용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조국이 위에 누가 있었냐? 부하 직원을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문재인 직무유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해서 그런데요. 이건 직무유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정수석은 말이죠. 이거 우병우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우병우를 갖다가 특검이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죠. 첫 번째 구속영장,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죠? 탄핵 전이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도 힘이 다 빠질 때예요. 근데 판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구속영장은 이건 안 된다. 근데 세 번째 특검이 돼가지고, 그때 실무자가 누구였어요?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받아내버리죠. 우린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우병우가 뭐로 들어갔죠? 직무유기로 들어갔어요. 직무유기로 들어가고 2년 6개월을 현재 살고 있다가 현재 얼마 전에 출소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시에 판사들이 우병우의 직무유기를 갖다 때린 판례를 보자 이거죠. 판결문을 보면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에 감찰에 착수해서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업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는 거죠.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병우는 이걸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를 때린다고 팡빵빵 해버리죠. 그러면은 조국의 경우를 봅시다.
조국의 경우는 유재수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 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유재수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감찰조사를 하라고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통보도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감찰조사를 통보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지도 않았다. 단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넘겼다는 것일 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될 게 뭐냐? 조국이가 이 사실을 알았죠. 분명히 알았죠. 백원우도 알고 조국이도 알고 알았죠. 알았으면서 과연 대통령에 보고를 했을 것이냐 안 했을 것이냐의 문제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통령에 보고했을 것이다. 왜? 조국이는 386 운동권의 핵심이 아니었고 386 운동권에 휘둘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면은 이게 백원우 선에서 멈췄을 것인가? 아니죠. 임종석까지 갈 수가 있었고 임종석인 대통령에 보고했었고 그럼 누가 덮으라고 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몸통은 문재인이고 조국은 꼬리인데 꼬리를 자르지 마라. 꼬리만 자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면은 문재인은 직무유기에 들어간다. 그죠? 직무유기는 얼마다? 2년형이다. 2년형이다. 최소한 2년 6개월형이다. 우병우 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으면은 더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윤도환이가 오늘 나와서 별의별 변명을 또 하고 들어가.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재판 결과를 두고 보겠다. 이게 무슨 재판 결과? 이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너희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적폐몰이로 해서 언제 재판을 보고 캐비넷의 문건을 꺼내고 여론 조작을 했느냐? 그럼 우병우는 어떤데? 하고 물어볼 수가 있죠. 청와대 윤도환이나 문재인이한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요 전에 속보해가지고 조국이가 구속영장 청구됐다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밤 했는데 그건 희화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다뤄보면은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거의 구속적으로 분위기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스타일을 봐서. 그런데 증거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 왜 윤석열은 두 부부를 갖다가 구속시키려고 그러느냐. 하나는 구속돼 있고 조국이마저 구속돼 있느냐. 애들은 어떡하냐. 가정은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애들은 다 성인이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29살이 되고 25살이 되죠. 그죠? 또 딸의 조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조민이까지 끌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저는. 아주 분노가 치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그래 짓밟아버리고 우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적폐 수사를 하고 적폐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 치가 떨립니다. 저는. 결국은 이 조국의 사건도 뭐예요? 감찰무마 사건이고 비위 보호 사건 아닙니까? 지들이 베풀었다면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휘하들이 베풀었다면은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잡듯이 사람을 갖다가 망신을 주고 집어넣고 감옥 살게 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한 것들이 왜 지금 와서 자기들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성원이고 분노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직권남용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건가 봐요.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 직권남용의 혐의를 폭넓게 인정한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었고 문재인의 대법원 김명수가 지휘하는 법원이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출신들이 지금 몇 명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나요. 선고일이 결론이 안 나요. 법리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싸우고 있어요. 법리 가지고. 그만큼 직권남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문재인이가 사람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휘하 식솔들을 모두 직권남용으로 집어넣었잖아. 그럼 자기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건 뭐야?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야, 지는. 직권남용의 혐의를 폭넓게 넓힌 것은 누구다? 문재인과 김명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 사람도 왜 상식이 없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왜 이걸 갖다가 치느냐? 조기를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괘씸죄다.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도 제대로 사실도 안 털어놓고 검찰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갖다가 유재수 감사 무마권 이거 감찰 무마권 이런 걸 갖다가 지만 살려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괘씸죄다. 잘못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왜 동부지검에서 이때가 조사를 하고 그죠? 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거를 동부지검에서 하는 거를 중앙지검으로 와서 윤석열이 지휘하에서 했었다면은 그죠? 얼마나 청와대와 법무부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과 협박과 강박이 심했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청인 동부지검에 놔둔 거예요. 놔두고 거기서 너희가 해결해. 다 윤석열이 특수부의 뭐다? 조직들이다. 동지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조사해. 조사하고 나서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테 가져오는 순간 서울중앙지검으로 합병하는 순간 그때는 누구를 친다? 문재인을 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우리는 보셔야 되고요. 조기가 한 말이 뭐예요? 정무적 책임이다.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가 뭔데? 조기 네가 뭔데? 네가 정치인인가? 대통령인가? 네가 무슨 정무적 책임을 판단해? 너는 그냥 실무자일 뿐 불과해. 민정수석이었고 그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들이었고 반부패 비서관들이었고 너희들은 실무자에 불과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에 불과한데도 네가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해. 나 이거 듣고 말이죠. 계속 화가 났어요. 네가 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해. 그러니까 정부적인 판단이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죠. 형사사건이죠. 형사적 사건이라서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 이 구속이 안 되면 국민들이 말입니다. 또 한 번 들고 일어나요. 또 한 번 들고 일어나. 응? 제 생각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데요. 다행히 명재군이라든가 우리 헌법, 우리법 출신이나 민변 출신이 맞질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법전만 보고 또는 정의에 투철한 영장 담당 판사가 맡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25일, 24일,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윤석열이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즐기시죠. 고고TV에 대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후원과 자율구독 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노딱이고 광고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